저는 300만 원이었어요. 딱 원래 한 300만 300은 네 벌고 싶다. 2개 정도가 좀 매출이 확 올랐었고 44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하루에요? 네, 6월 달에 4천만 원 정도, 7월에 7천만 원 정도 나왔었죠. 유튜브에서 원래 몇천 정말 몇천만 원이 나온다고 이런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 몇천만 원인 게 이게 가능하구나. 아이를 케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해서 찾아본 게 지금 이런 방법이고 되는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본업을 하고 있고 육아도 하면서 쿠팡 부업을 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풀타임 직업을 갖기에는 아이들 케어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네. 프리랜서 일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페이를 받는 데 있어서 상단이 막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그런 소득 부분에서 그 상단을 좀 뚫고 좀 더 벌고 싶어서 네, 부업을 하게 됐습니다. 쿠팡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말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을 좀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좀 매력적으로 보여서 일단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어서 네. 빠른 성과를 얻고 싶어서 오. 강의 먼저 일단 등록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좀 그래도 성과가 잘 나오고 계신가 봐요. 처음에는 조금의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좀 앤더슨 님이 알려주신 판매 실력을 네.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강의를 듣고 바로 한 달 뒤에 1,5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점차 4천만 원, 이번에 여름은 7월에는 시즌 상품이 좀 터져서 네. 7천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7천만 원이면은 그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세요? 순수익이 광고 없이도 이번에는 조금 잘 나와서 1,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초보 입장에서는 좀 더 쉬웠어요. 간단하고 쉬웠는데 도매국 상품으로도 충분히 매출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한테는 물건을 직접 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판매 전략을 또 세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저하고는 좀 결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샘플을 주문해보고 상품 자체에 대한 기능도 한번 살펴보고 네. 포장도 괜찮게 되어 있는지 포장을 만약에 바꿔야 되면 제가 뭐 박스 가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보고 제가 다시 재포장을 해서 쿠팡 창고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좀 많이 번거로운 게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확인하고 보내는 게 확실히 마음이 편하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반품률도 적고 네, 확신 있게 제가 더 자신 있게 이게 판매를 진행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6월 매출인가요? 네, 6월 달에 4천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그다음 7월에 시즌 상품으로 이때는 7천만 원 정도 나왔었죠. 그러면 거의 한 달 사이에 거의 3천만 원 가까이가 오른 거예요? 네네. 하루에 가장 많이 팔린 게 얼마인가요? 가장 많이 팔린 게 44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하루에요? 네, 일 매출이. 8월 달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8월은 제가 이후로 네. 아이들도 방학을 하고 제가 조금 바빴어가지고 네. 상품 등록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 앤더슨이 보면 혼나는데 아예 손을 안 대신 거세요? 네. 많이 조조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만약에 8월 끝까지 가서 만약에 3천만 원 매출 나오면은 마진이 어느 정도 그건 남나요? 보통 적게 나올 때는 12에서 15%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 8월에 손 하나도 안 대신 거 치고는 그래도 순수익이 한 4,500원 나오시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3천만 원 매출 정도는 좀 아쉬운. 네, 한번 이렇게 맛을 보니까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네. 근데 거의 안 하시다가 작년에 시작을 하신 거죠? 처음 시작할 때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낯선 부분은 있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앤더슨님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해요.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네. 살만한 상품들을 찾고 막 이런 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상품들은 좀 어떻게 찾으셨어요? 직접 뭐 시장에 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대형마트 가는 네, 온라인에서도 여러 도매처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도매국이라는 사이트에서 저는 소싱을 많이 하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지금 베스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네. 이미 여기에서 수요가 있는 제품들이 오, 코카콜라. 네, 그럼 이런 데서 상품을 사서 쿠팡에 올리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서 네. 상품을 소싱하는데 중국에서 사입을 하려면 네. 사실 전자제품이나 뭐 식품과 관련된 도구나 아니면 의류 같은 경우에는 뭐 케이스 인증이나 뭐 식검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이미 여기에는 케이스 인증을 다 받은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허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네. 이런 상품들을 주로 소싱을 하죠. 누구나 파는 상품들은 서로 경쟁자가 많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입에 닿는 부분에서의 그런 프라이팬이나 네. 뭐 이런 식기와 관련된 거는 또 그런 식품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을 제가 소싱을 하면 저도 그런 허들을 하나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봤던 거는 이번 여름이 더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풍기가 인기가 많았는데 선풍기 중에서도 저기에 보이는 우리 주변에 살펴볼 수 있는 저런 흔한 선풍기라기보다는 네. 한 단계 하위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휴대용 선풍기나 아니면 요번에 많이 나왔던 허리 선풍기나 아니면 목에 걸 수 있는 목걸이 형태의 선풍기나 이런 것들을 소싱해서 팔 수 있는 상황도 있었죠. 야외에서 더운 날씨에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 두 손은 또 일을 하고 계시고 맞아요. 그 선풍기를 들면서 또 업무를 보실 수는 없죠. 네. 그래서 허리에 차고 이렇게 요것도 이제 수요가 있는지 쿠팡에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올리는 게 좋겠죠. 여기에서 허리 선풍기를 바로 검색을 해봐도 되고요. 조회수가 한 5천 이상만 돼도 충분히 수요가 있는데 되게 조회수가 터지죠. 네, 이제 요런 가격도 한번 살펴보시고 네. 상품평이 또 너무 많은 거는 이미 정말 잘 파는 셀러의 상품이기 때문에 한 상품평이 100개 언저리 살펴보고 그 상품을 파는 셀러의 사이트도 들어가서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고 이것보다는 내가 썸네일이나 네. 요거를 잘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 바로 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아까 상세 페이지 방금 잠깐 보여주셨는데 네. 저는 저런 상세 페이지 보면 좀 별로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도매국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런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보통 매칭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상세 페이지를 다 수정을 하죠.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드세요? 원래 그런 좀 디자인이나 포토샵을 다룰 줄 아셨던 분이세요? 아니에요. 이제 사진 재료로 활용을 할 때가 있지만 네. 특히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상품을 제가 일단 샘플로 사서 구매를 해서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기도 진짜요? 하고요.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 상품에 대한 소구점을 파악해서 상세 페이지에 녹이는 기획을 해서 만들죠. 너무 번거롭지 않으세요? 그렇게 직접 다 하시기에? 그런데 이게 지금 판매자로서 네. 이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다른 셀러와의 그런 차별성이 필요하고 차별 전략으로서 그렇게 가져야지 어떤 성과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그런 상품을 몇 개나 올리세요? 그때 여름 상품은 제가 조금 어떤 성과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4월부터 한 달에 8개 정도는 올렸던 것 같고요. 8개요? 네. 정말 주력해서 그렇게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올리시진 않으시네요? 맞아요. 저는 근데 본업도 있고 육아도 하다 보니까 8개도 저한테는 정말 시간 많이 활용해서 올린 편이죠. 직접 샘플을 받아보고 제품도 확인해보고 소구점도 파악을 해서 상세 페이지에 녹이고 판매를 하는 게 확실히 좀 안정성도 있고 매출도 실제로 더 잘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분들께 좀 이런 부업을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저처럼 아이를 키우고 사실은 저도 풀타임 잡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아이들 케어를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사무실이나 창고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테스트도 해보면서 리스크 없이 300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 정도는 목표로 하는 그런 금액이 있었어요? 저는 300만 원이었어요. 딱 원래 한 300만 원. 300은 벌고 싶다. 그리고 애들이 점점 크다 보니까 교육비가 사실은 사교육비나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들고 그 부분에서 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300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써보고 뭐 활용해보고 이제 파는 거 같으신데 그럼 초기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초기 비용은 사실 앤더슨님 방식으로 도매처에서 소싱을 해서 하는 방법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5개, 많으면 10개 정도 테스트해보고 쿠팡 창고에 넣어놓고 잘 되면 좀 더 사입을 하고 더 채워두고 시간을 보는 건데 사실은 카드로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카드 비용 한 달 뒤에 나오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어요. 그리고 도매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품들의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한 10개 정도 해도 10만 원이 되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부담이 있으신 경우에는 좀 소싱 기준에 적합하고 그다음에 단가가 좀 저렴한 제품들을 조금 다른 전략으로 접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2개 정도가 좀 매출이 확 올랐었고 그 전에 원래 작게라도 나오던 제품들과 매출이 합한 결과가 이제 7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엄청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냥 유튜브에서 원래 몇천 사실 이것도 사실은 정말 몇천만 원이 나온다고 이런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몇천만 원인 게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 시작하셨을 때 남편분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과제를 하거나 이 상품 등록을 할 때 아이들 케어나 이런 부분에서 집안일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도와주고 했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포장할 일도 많아지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해줬죠. 제가 원래 그 남편 주재원 발령이 나서 동남아에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왔어요. 작년 여름 이때쯤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사실 한국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제가 30대 때 그렇게 갔었는데 돌아오니까 40대가 되었고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맞아요. 계절이 지나감에 따라 느끼는 긴장감이나 연도가 바뀌면서 새해가 되면 가지게 되는 뭐 맞아요. 새해 다짐 계획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동남아에서 계속 있다 보면 항상 따뜻하고 해가 지나도 또 똑같고 그런 계절감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되게 긴장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열심히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지 라든지 그런 계획이 점점 없어지고 그 생활에 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좀 재테크도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근데 나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도 얻은 것은 또 있고 아이들이 또 간직한 그런 좋은 환경이나 추억도 있고 이제는 제가 많이 버니까 괜찮습니다. 부업을 좀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잖아요 요즘. 네. 좀 그런 분들께는 성과를 내신 분으로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도 아이를 케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해서 찾아본 게 지금 이런 방법이고 물론 유튜브에도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과 방식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해보고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번에 결과를 낳았던 거고 일단은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무리 좋은 비법이 있더라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문을 두드려보고 시작을 해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